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나라가 어떤 한 인물의 방문으로 인해서 어제 하루 종일 들썩들썩했죠.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방한을 했습니다. 네. 무함마드 빈 살만이고요. 왕세자 겸 총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예요.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추정만 하고 있어요. 2,700조에서 2,800조 정도. 한화로 이제 환산하면 환율에 따라 좀 다르니까 네, 2,700조 원에서 2,800조 원.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고 있을 거고요. 이게 올해 3월 기사를 보니까 그때 기사에는 자산을 한 2,500조 정도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예. 1985년생이에요. 또 젊습니다. 아까 아빠 찬스 조금 얘기하셨는데 순수하게 자기가 번 돈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거든요.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돈도 많고 실제로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고요. 한 사우디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어제 화려한 하루를 보냈거든요. 네. 일단 왔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맞이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그리고 관저의 첫 외빈으로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더라고요. 관저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저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지금 저희가 유튜버 레인보우로 사진 준비했는데 저런 모습이에요. 예. 지금 뭐 물을 한 잔 같이 마시고 있는 모습 같고 또 같이 식사하는 장면도 있고 뭐 그래요. 네. 이렇게 대통령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약 3시간입니다. 정상급 이상의 대우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8명의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네. 혹은 사장하고 차담회를 했거든요. 네. 한 번에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이 있었는데 그것도 미루면서 만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 밀어서 만났고요. 그리고 이 일정 조율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 한 번에 총수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아서 나 만나기 위해선 다 모여라. 이런 그림이었던 거죠. 삼성, SK 뭐 저기 다 있네요. 현대 진짜. 네. 참. 성과가 결국은 이제 오일머니를 풀기 위해 온 거고, 누구와 손잡고 내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기업의 총수들 다 가고 대통령도 만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하고는 이런 성과를 내놨습니다.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요 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도발 행위 규탄하고 만약에 중대 도발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단호하게 함께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같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우리 기업들하고 사우디 정부 기업 26건의 양해각서하고 계약건을 체결을 했거든요. 이게 규모가 한 4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려면은 사우디의 계획을 좀 봐야 되거든요. 비전 2030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기존에는 이제 산유국으로서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가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새로운 형태로 좀 가겠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초대형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이거든요. 네옴시티.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 언론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살만 왕세자가 꿈꾸는 어떤 도시인데, 신도시인데 그림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봐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왕세자 빈 살만 머릿속에 있는 네옴시티라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초대형 스마트 친환경 신도시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표현을 다 넣으면 돼요. 최첨단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데 예. 일단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서울의 44배 크기 면적을 갖게 되고요. 와. 가장 이제 특징적인 거는 전통적인 의미의 차는 안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자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타고 다니거나 예. 아니면 고속 열차 타고 다니거나 예. 아니면 자율주행차 이런 것만 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기가스 배출도 없고요. 그리고 관광단지도 있고 예. 뭐 자급자족 도시도 있고 뭐 첨단 산업단지 도시도 있는데 음. 뭐 이런 데서 이제 공연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 계획인 거죠. 그 높이가 뭐 500m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500m 높이의 건물을 쭉 이어서 만드는 그 한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가 총 3개가 있는데 예. 한쪽에는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수상 도시가 또 하나 있고 여긴 허허. 첨단 산업 단지고 예.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제 관광 단지가 있고 또 이 길을 쭉 이어지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거의 롯데월드 타워 높이의 길이의 도시 이 건물로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 영화 블랙팬서의 와칸다.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림으로 보면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길을 쭉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는 이제 와칸다는 좀 일종의 그냥 도시같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더 굉장히 커. 길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빈 쌀만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가 구현해 보겠다. 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영상으로 볼 때는 저게 가능한가? 저거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야라는 걸 지금 실현해 보겠다. 그 파트너를 찾는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는 돈 자체가 내놓은 계획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믿음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게 이제 670조 원 드리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예산이 한 1년에 600조 원 언저리 정도 되니까 예.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큰 돈을 일단 인프라 건설에만 쓰겠다라는 와.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이제 철도 건설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인프라 건설할 때 우리 뭐 건설사들이 나설 수가 그렇죠. 있고요. 또 그렇죠. 친환경 에너지 분야, 수소 에너지 이런 분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협약에 있지는 않았는데 공연 분야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의 소위 K-팝 이런 분야가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수주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이게 될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했는데. 경우에는 투자를 또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 자기 돈이 그렇게 많아도 또 어떤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투자를 요청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아하. 자, 김준일 대표. 예. 꿈 같은 얘기네요, 정말. 일단 어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덜란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했거든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뉴스가 다 예. 덮였네. 예, 마크 루터라는 이제 총리가 와가지고 나름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반도체 어떤 협력을 강화한다. 왜냐면은 네덜란드는 반도체 제조업체를 만드는데 강점이 있고 우리는 실제 생산 설비를 만드는데 강점이 있고 우리는 실제 만든 반도체를 만드는 강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여기에도 참석을 했어요 또. 네덜란드 그리고 총리도요. 예, 총리 만나고 또 바쁘게 가가지고 또 이제 빈살만 빈살만 만나고. 근데 어쨌든 뭐 속된 말로 사우디의 돈질에 밀렸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여러모로 조금 이제 논란도 있고 뭐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지금 아까 그 박순봉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높이가 500m거든요. 네. 방벽이에요. 방벽 그 유리로 된 투명한 이렇게 방벽과 유리는 아니죠. 실제 유리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방벽을 500m짜리를 길이를 70km로 만든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하냐? 근데 그걸 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최첨단으로 만들어서 한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면 자기네들이 기술력도 아니고 남의 기술력으로 지금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만들면서 기술 이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 왜 만드냐. 그래서 이게 7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네옴시티가 사우디에서 발표를 했는데 외신에서는 혹평일색이었습니다. 되겠느냐? 이게 되겠느냐. 판타지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지만 어쨌든 사우디의 의지는 확고하고 그래서 이걸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럼 왜 한국이냐? 왜 한국을 이렇게 많이 물론 한국만 참여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한국이 많이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참여를 좀 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사우디와의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이제 그 석유 가격이 급등하니까 증산 좀 해달라.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찾아갔거든요. 근데 거절했잖아요. 오펙에서. 그래서 사우디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빈살만이 2017년에 사실상 쿠데타로 등극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촌형? 사촌형은 이제 뭐 숙청하고 본인이 잡았는데 그때 그 이후에 비판 언론인에 대해서 이제 살해한 정황이 나오니까 전 세계 유럽 연합이나 미국에서 인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이게 정말로 다 진행이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우디랑 손을 잡았을 때 미국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외교적인 관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2019년에 빈살만이 한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MOU를 8건을 체결했는데 지금 4건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수표가 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저거가 뭐 다 공수표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기회긴 한데 좀 옥석을 가려서 좀 뭐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두드리면서 가라 그런 말씀으로 보이네요. 뭐 참여하지 말아라 좋은 기회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잘 두드려 보면서 같이 진행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박 기자? 네. 사실 이제 기업들 움직이는 거 예전부터 좀 취재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왕세자가 오니까 만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면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청이 와야지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장소가 나오기 전 초청장을 보내는 그런 방식이래요. 그러면 이제 수락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다음에 장소도 그때 나오기 전이었는데 미리 하는 얘기가 롯데호텔일 거다. 왜냐하면 2019년에도 4대 기업이랑 회담을 했는데 절대 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장소를 좀 조율해 보려고 해도 네. 롯데호텔에서 안 나온다. 그리고 안 나온다. 다른 장소도 안 되고 차만 마실 수 있고 배석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즉 기자들이 취재할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좀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뭐 암살당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여기 지금 왕가에 뭐 차 마시다가 암살당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롯데호텔에 그 한 동을 한 400채를 다 빌렸죠. 다 빌렸어요. 다 네. 빌리고 왕세자가 왔다 가는 거는 1박 2일 뿐인데 그 전에 아예 선발대가 와서 거기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지키고 하룻밤을 보냈을 정도니까 네. 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죠. 하여튼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큰 관심 모으고 있는 빈 살만 방문 소식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가죠. 롤렉스 시계 주고 하노이 회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지금 논란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일단 끝을 좀 올렸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제 비대위 회의 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핵심은 지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요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배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질문 5개를 문 전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던졌어요. 이 질문 요약해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까지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쌍방울이 북으로 보낸 돈이 한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정진석 위원장이 문제 삼는 건 그럼 이런 돈을 보낼 때, 즉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정부 도움 없이 북한에 보낼 수 있었겠냐. 즉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거든요.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 몰랐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네. 그 시점상으로 봤을 때 이게 회담의 대가 아니냐, 사전 대가 아니면 사후 대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2019년 1월 그리고 2018년 말 이런 시기에 돈이 집중적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당시 회담을 보면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2018년 9월이었고요. 네. 그리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2019년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돈이 대규모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특히 넘어간 것 중에 롤렉스 시계 한 10여 개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남북 정상회담하고 사후에 돈 준 거 아니냐. 그리고 하노이 회담하기 전에 사전에 돈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돈 주고 롤렉스 시계도 주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명품 상납했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쌍방울한테는 뭘 해줬느냐 이걸 또 묻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다른 좀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쌍방울만 있었겠느냐? 이게 또 마지막 질문이에요. 다른 기업에도 돈을 준 거 아니냐? 다른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그 돈이 흘러가서 만약에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큰 문제다. 국기문란이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4가지 질문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던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던진 대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범위를 좀 넓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 대북 송금 문제를 거론할 때는 이재명 대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네. 이제 아태협을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커넥션을 밝혀라. 이런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는데 어제 정진석 위원장은 그 범위를 더 넓힌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으로 일을 했었죠. 그렇죠. 이제 반박 내용은 뇌피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한 장도 북한에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롤렉스 시계에 혹해서 회담을 했다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역공도 가 있는데 정진석 위원장 친형이 예전에 흑금성 사건에 이 관련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60만 달러를 직접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이렇게 일종의 공격을 했습니다. 그 흑금성 사건이라고 하면 안기부 직원 이중 간첩 사건. 네. 예. 북한에 돈을 전달했는데 그 전달책이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역공을 한 거죠. 이게 뭐랄까 갑자기 좀 판을 키우는 느낌? 김준일 대표?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해서 판을 키우는 건데 뭐 일단 증거가 좀 명확하진 않아요. 진짜 정말로 의혹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본다라면은 뭐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뭐 좀 이슈 전환,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명단 이제 제출하고 예. 지금 뭐 이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진영 결집인데 이게 북한 퍼주기론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과거부터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려서 좀 반문재인 전선 확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북 외교
대표에 대한 뭐 평가절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쌍방울이 그때 집중을 한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가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잘 되고 북미 정상회담 잘 되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보고, 그래서 뭐 그거의 어떤 관계는 증거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권 얘기, 저 국민의힘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박 기자?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용산 쪽의 기류랑 좀 합을 맞춘 거냐,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어제 사실 보면은 김상훈 비대위원이 이 MBC 삼성이 광고 주면 안 된다 이 얘기한 게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단일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물어보니까 지금 정진석 위원장의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한 것 같다. 일종의 용산에 잘 봐주세요 이런 식의 사인을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은 어제 정진석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하나 나온 게 보면 자기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라고 딱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죠. 심판만 하겠다. 선수로 네. 안 뛰겠다. 기존에 이 조직 정비하는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용산에서 불쾌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조강특위. 네, 왜냐하면 새로 당대표를 뽑아가지고 용산이 원하는 당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정진석 위원장이 한다라는 거는 비대위 기간도 늘리고 또 일종의 당대표 나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런 걸 좀 끊고 좀 이 용산이 잘 보이려고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딱히 용산 쪽에서는 특별한 반응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뭐 지시가 내려갔다거나 합을 맞췄다거나 그런 건 아닌 움직임으로 좀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하나 더 준비했던 것은 저 손혜원 전 의원이 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었는데 벌금 1,000만 원?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시간이 훌쩍 가서 소식만 전하고 두 분간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